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1,210원과 1,44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노동계의 요구가 많이 낮아졌지만 힘든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쉬고 있죠. 여기에 초단시간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문이 열립니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고용보험 위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고용보험 기준, 고용보험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금을 관리하는 건데 그 고용보험 기준이 바뀝니다. 지금은 근로시간인데 소득으로 바꾼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현재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이상민 교수님, 어떻게 지금 기준이 돼 있는데 왜 이걸 소득으로 바꾸려는 겁니까? 네, 현재는 이제 근로시간 주 15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이 되는 경우를 고용보험 적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을 실질 소득으로 전환하겠다. 소득. 네, 소득을 중심으로. 그래서 일단은 근로시간보다 소득을 측정하고 이제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용이한 것이 첫 번째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이제 신고하거나 이런 절차들 없이 일단 국세청이 소득 자료를 이제 세금을 위해서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기반으로 갖춰져 있으니까요. 일단 측정의 용이함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플랫폼이라든지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M잡노뿐만 아니라 뭐 기워커, 플랫폼 종사자 이런 다양한 고용 형태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고용의 어떤 유연성, 되게 이제 다양성이 이제 높아지면서 그것을 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을 보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성의 어떤 이제 인프라를 좀 구축해 나가겠다, 이런 신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초단 시간 한 곳에서 아까 주 15시간 원로 기준으로 하면 60시간이네요. 이상 일해야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뭐 직종이 좀 다양하니까 도대체 한 곳에서 몇 시간 일했는지 알 수도 없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고 또 N잡노 몇 군데에서 뭐 나눠서 일하는 분들은 이제 가입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꽤 많다. 지금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그 일하는 분들 중에서 꽤 많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통계로 경총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은 2024년 기준으로 174만 명이 15시간 미만 초단 시간 취업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자영업자를 제외하면 140만 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140만 명 포함해서 노동계에서는 뭐 특수고용직 노동자분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대해서 취지에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또한 이 부분을 결정한 것이 그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위원회라는 것을 11차례나 거쳤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고용보험위원회에서 11차례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회의를 했다. 근데 여기에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그 소상공인 대표들, 특히 소상공인 연합회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포함이 안 되었고요. 이 위원회가 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좀 알 수가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소상공인들은 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고용보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11번의 회의를 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뭐 한 1, 2년 더 했겠습니다. 이게 정부 말대로라면. 그런데 정작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의견 개진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하지만 이 고용보험이라는 게 실업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생활의 최소화가 되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하는 분들은 다 이런 제도에 들어가는 게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소위 전국민 고용보험,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없애자,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자는 거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그 전 다른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해온 겁니까? 그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시작되어 왔고 지속되어 왔고 조금씩 이제 다양한 방면으로 확장되어 왔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쭉 지켜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이제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비율이 이제 굉장히 낮긴 하지만 비율이 한 1%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자영업자들도
갑자기 이제 폐업을 하거나 예. 갑자기 이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가입을 한 비율이 이제 1% 정도 전체 그 자영업자 수에 비해서요. 네,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네.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전체 자영업자가 한 575만 되는데 예. 그 중에 한 1%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굉장히 미미하긴 하지만은 예. 이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형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특수고용이라든가 그런 이제 엔잡러, 뭐 기업가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이제 자영업자까지도 갑자기 생계 수단에 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사회적으로 그 위험을 좀 분산하고 대응하는 방안에 이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취지라고 볼 수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특히나 예. 부담들이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사실은 이 정책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고려하고 또 신중하게 같이 이제 병행해서 네. 좀 보완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이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지금 유필순 전문위원께서는 이제 소상공인 연합회는 이제 부담이 늘어날 걸 걱정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실제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엔잡러 여러 곳에서 단시간 일한 분들 고용보험 가입하게 하고 또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조금 지금 하고는 있을 텐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술적으로 이걸 집행하려고 할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 지금 현재 이제 일단은 단순하게만 보면은요, 이제 요번에 새로 포함되시는 분들이 뭐 캐디라든가 보험 설계인, 배달원과 같은 플랫폼 노동자 이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건설, 식당, 간병인, 파출부, 그다음에 공장, 농장 이런데 그 이동직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 근데 뭐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예. 예를 들어 이제 어촌에서 일하시는 어부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고기를 잡은 만큼 수익을 배분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동자성을 인정할 것이냐? 노동자성을 노동자성의 근로자성의 모호성을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담을 사용자와 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 부담을 어떻게 나눠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예를 들면 배달 라이더라고 할 경우에 자 배달 라이더가 이것도 노동자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노동자냐 아니냐? 네, 중간적인 측면을 좀 사업자로서의 특성과 사업자로 특성이 노동자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수고용이라는 형태로 특수고용. 보통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고용보험료 원래 고용보험료라는 게 근로자가 절반, 사업주가 절반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사업주는 누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플랫폼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아주 전통적인 임금을 받고 사용자에 의해서 이제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 관계에 있는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다가 그 영역이 상당히 이제 모호해지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자영업자들까지도 예. 소상공인들까지도 갑자기 일을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계속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기술이 빨라지고 이제 예. 시장도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예.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그냥 개인에게만 그 위험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공유하자. 그러니까 전통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자영업자들까지도 원하는 경우까지 이렇게 이제 폭을 확대해서 안전망을 좀 높이겠다 이런 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근로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한 곳에서 일하는 분이 가입할 수 있는데 이제 소득으로 바뀐다 그러면 어느 소득 수준인 사람만 이 사람이 가입할 수 있을까? 그러면 실제 대상은 얼마나 될까? 그것도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소득 수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지금 이 부분은 아직 그 시행령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런 부분들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산출해가지고 현재 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기관인데요. 의견을 개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8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80만 원. 근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뭐 더 상향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몰려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지난 3월 국회 임광현 의원께서 이제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2023년도 예. 전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 소득 평균값을 월급으로 따지면 155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월급 평균 150만 원. 그만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그 지불 여력에서 많이 지금 떨어지고 특히 2024년이나 이런 지금 현재로서는 더 떨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지금 언론 보도로 보면 월 80만 원 선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는 있지만 실제 그 기준을 좀 높여야 된다. 예, 그 대폭 상향해서 시작할 때는. 처음에 좀 부담을 좀 완화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이제 시간, 소정 근로 시간에서 금액으로 변동할 가장 큰 문제는 가변성입니다. 가변성? 예, 예, 그 무슨 소리예요? 이것이 이제 어떤 특정 입맛에 따라서 예.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변성, 그분의 소득이 이렇게 수시로 바뀐다. 아니, 정부의 기준이 정부의 기준이? 네. 소득 기준을 요번에 뭐 대폭 낮추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가입자 수가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근로자의 모호성을 어떻게 해서 증명할 것인가 서로의 문제들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초기에 이것들을 공론할 필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 추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우선돼야 하는데 정부의 그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는 고용보험위원회 11차례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고용보험위원회 11차례나 했다는데 고용노동부는 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의견 전달할 기회가 없다. 물론 입법예고라는 게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긴 합니다만 초기 대화 때부터 뭔가 의견이 조금 주고받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80만 원에 대해서 약간 너무 조금 출발할 때는 좀 높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우리 전문의원께서 하셨는데 혹시 교수님 어떻게? 네, 그러니까 이제 80만 원이 나온 게 이제 기존의 주 15시간, 예. 월 이제 60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그것이 이제 80만 그게 80만 원이에요. 이기 때문에 이제 그 등가로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이제 지배적인 이제 논리인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것보다 높게 잡으면은 이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사용자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것이고 아무래도 대상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대상자들은 이제 폭을 넓히는 게 정책의 취지인데 이거를 높이면은 대상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할 것이고. 그럼 전국민 고용보험이 아니다. 그런 아닌 거고 만약 80만 원보다 낮게 잡으면 60만 원 이렇게 잡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사람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능은 하지만은 이제 반대로 이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고용보험비가 이제 늘어난다. 그 그러네요. 사람들의 이제 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제 논쟁이고 이제 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고용보험 이제 그 위원회에서 논의에 이제 노사 대표가 참여를 하거든요. 노사.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이제 그 집단을 사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진짜 사실은 사용자 집단 대표들 내에 사실 소상공인들도 좀 같이 포함이 되거나 일정하게 좀 뭐 이제 사전에 좀 조정이 되거나 이런 이제 기제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 고용보험 이제 기금이라는 게 있어서 실업당하신 분들한테 최저 수준에서 이걸 주는데 실업급여를 주는데 주려면 기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고용보험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되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이제 일을 했다 그만뒀다는 게 가변성이 많잖아요. 그럼 그 보험 기금이 곧 소진될 거다 이런 걱정이 많은데 전문의원님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부에 따르면은요, 고용보험 기금 중 그 적립금은 4조 1천억 원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근데 재원 적립금 3조 6천억 원에서 재원 부족으로 인한 차입금이 7조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도에 소진될 것이다. 이런 내년 우려가 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 자영업자 부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겠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렇게 따지면은 현재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100% 그 고용주가 부담하지만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취약 근로자들도 그만큼 요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업종에서 근무하는 취약 근로자 이 분들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우려가 크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소상공인들은 이제 고용보험료 부담이 이제 늘어날 수가 있다. 만약에 이 보험 기금이 내년이면 소진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용보험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취지는 좋지만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또 따를 수밖에 없는 다른 부담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은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고용보험 내에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이 사회적인 이제 서비스가 이제 제공되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모성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육아기 단축 근로 시간이라든가 육아휴직급여 같은 육아휴직급여도 고용보험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말에 그 국회에서 그 올해 그 모성급여에 대해서 일반 회계 전입금이 6,400억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회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면은, 근데 이제 준비가 좀 안 돼 있다면은 일정하게는 정부의 지원이 그 일반 회계의 그 전입금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게 되던가, 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료들의 조정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부분 상당히 이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근데 하지만 이제 지금 사회가 이제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고용보험 기금에서 그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이제 정부의 좀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지 의도하는 정책적인 어떤 목표가 좀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 확대하되 이렇게 엔잡러라든지 특수고용직에는 선택권을 주는 방법. 원하시는 분은 가입하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안 한다든지, 또는 이 소상공인의 부담이 아주 적은 종업원이 아주 적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조금 지원해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 같은 건 어떨까요? 그런 대안도 모색돼야 한다고 보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 자기 1인 자영업자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1%밖에 안 돼요. 5만 6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1%. 1%밖에 안 돼. 근데 이제 5년간 80% 정도, 최대 80%까지 중기부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80%나. 근데 왜 안 해요, 그걸?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마저도 부담인 거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제일 큰 건 실업급여 아니겠습니까? 실업급여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망할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부담이기 때문에 그 20% 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데,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데 그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80%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1%밖에 가입 안 한다. 이게 이제 고용보험의 또 현실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고용보험 제도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국정기획위원회가 기본 방침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퇴직급여 1년 이상 일해야만 지금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죠. 이제는 3개월 이상만 해도, 3개월 예를 들어 근무해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수당, 유급 휴일수당이죠. 이걸 좀 주는 방법이 지금 검토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그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네. 일단 그 초단기 근로자, 네. 그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주휴수당. 하는 것이 이제 이제 5일 일하면 하루 이제 쉬어도 쉬게. 보상을 준다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현실에서는 또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냐면은 초단기 근로를 좀 악용하는, 이제 뭐 그렇게 말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제 쪼개기 노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쪼개서 그것을 사실은 이제 회피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는 이 초단기 근로라는 것이 꼭 필요한 이제 사회적인 어떤 대두된 형태인데, 그것이 좀 악용되고 좀 보장이 안 되고 안전성이 좀 떨어진다면은 역시 그것도 이제 사회적인 이러저러한 이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이제 안전성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소득 양극화나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과 이제 이런 취약 근로자 같은 경우 모두 다 사실은 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어진 파일을 이제 얼마만큼 누가 더 뺏어가고 누가 더 이득을 보고 하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하게는 공감대가 좀 마련되고 또 정부의 지원도 있고 이렇게 해결돼야지, 이거는 그냥 지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둘 다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제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되는데, 이 주휴
수당을 주는데 그걸 주휴수당을 회피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뭐 7시간만 그런 거죠. 7시간만 채용한다든지 7시간 2명 이렇게 7시간 2명 예. 이렇게 하는 악용하는 분들이 있다. 편의점의 경우에 그럴 수 있을래나? 이런 분들도 조금 막아보기 위해서 초단기 근로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보장하라.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아까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소상공인 부담 부분 얘기인데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2022년부터 대리운전업의 이 고용산재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대리운전의 경우 예. 네, 이 경우가 지금 단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2만 원 대리비 하면은 8대 2로 기사가 8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4천 원을 사업주, 고용주가 가져가는 건데요. 이제 사실 고용주 사업자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 개념인데 아시다시피 카카오나 티맵이 독점화되고 있는 독과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작은 시장을 놓고 작은 파일을 놓고 이제 이 소상공인들이 겨루고 있는데요. 지금 22년부터 이렇게 의무화되면서 지금 현재 그 순이익이 1~2% 내외 수준인데 그중에 40%가 고용산재보험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순이익 1~2%의 40%가 왜냐하면 문자도 많이 보내고 광고도 많이 보내고 콜센터도 운영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순이익은 이것밖에 안 나가는데 40%나 고용산재로 뛰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상공인 전업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드리면서 15시간 문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쪼개기 근로라고 이제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주휴수당을 좀 회피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4대 보험 전체를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측면이 좀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회적 대화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라는 게 좀 오래전에 이 저임금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사실 주휴수당이라는 게 다른 나라는 없죠. 그래서 이제 좀 장시간 근로 저임금에 이제 관행을 갖고 그렇죠. 있었던 우리에게는 그것이 이제 좀 지금에서 이제 좀 맞지 않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가 그 굉장히 이제 바쁘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노동에 대한 개념이 조금 이제 사실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일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좀 일과 삶을 좋아할 수 있는 자영업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이제 여유 시간까지도 좀 쉬는 시간까지도 보장되는 것에 대한 좀 사회적 인식이 좀 확보돼야지 그것이 지금은 이제 저임금 뭐 장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기보다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휴식의 시간, 어떤 좀 인간다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런 개념이 좀 더 확산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고용보험 제도 개편 예고, 입법 예고 그리고 퇴직급여제도 3개월만 일해서 퇴직금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거 상당히 자영업자들 아까 말씀 나오신 대로 불만이 많아요. 지금 부담이 크다고. 자영업자 측면에서 볼 때는 뭡니까? 이게 민생회복 소비 쿠폰 줘서 도와준다더니 뭐 또 이런 걸로 다 또 뺏어가나? 이런 불만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갑작스럽다. 이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가장 큰 우려하는 거는 15시간 미만을 소득 금액으로 바꾼다는 것은 고용보험은 하나의 시작이고 4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국민보험, 건강보험까지 15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들은 4대 보험에 뭐 특별히 가입 안 해도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호로 넓혀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화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주휴수당은 1953년도 근로기준법 처음 만들 때 만들어진 그 제도인데요. 주휴수당 제도는 거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과감하게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고요. 이걸 통해서 쪼개기 근로가 양산되고 고용의 질만 하락되고 그럼 고용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하락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고용보험 제도 개편이 4대 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사회보험 제도 개편으로 조금 확산이 되는 거에 어떤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조금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측면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런 변화 예고된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상공인들의 이제 경제적인 상황도 특히나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이게 양대 그 취약한 그런 그 계층이 서로의 어떤 그런 그 이득을 아니면 부담을 막 이제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선순환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잘 되고 그것 속에서 정당한 이제 고용이 보장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어떤 순환 관계로 좀 전환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제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러한 어떤 지로섬 게임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순환 과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요. 일정한 마중물이 이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은 결국은 기술의 변화와 경제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로 되게 다양한 고용과 어떤 폐업의 불안 이런 것들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정의 공공재로서 네. 사회적으로 그것을 안전망을 좀 확보해야 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서울시에서 뭐 그 소상공인 미래보험 이런 이제 폐업보험 정책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그 이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제 특수고용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들의 이제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제 보험이나 안전망이 좀 더 확대되고 기술에 대한 어떤 훈련에 대한 뭐 이런 부분에도 좀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마련되어서 장기적으로 이것이 성순환되는 구조로 가야지 지금 당장의 어떤 이제 그 어떤 비용에만 알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문제 관련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한양대 경학부 교수,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